네,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려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창건일 행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평양에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9일이 이제 정권 수립일 67주년인데요. 당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 서열 1, 2, 3위가 북한에 축전을 보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을 계기로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례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한테 축전을 보냈었습니다. 이 축전의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러한 그 개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그 축전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띠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특히 북중 간의 이제 우호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과 중국 관계는 그 우위 관계는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다. 이런 전통을 이제 두 나라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대목으로 미뤄왔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 체제의 출범 4년 동안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냉각기를 거듭했었는데요. 이번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뭔가 중국에서 다시 새롭게 관계 개선을 해보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에 보면은 그 지역 또는 이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무게를 두고 있는 거는 북한이 이번에 노동당 창건 그 70주년을 계기로 무력 도발, 그러니까 제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것은 물론 이제 이 70주년 전도 유효하지만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북한으로 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의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중 관계를 개선하자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절대 무력 도발 같은 이런 돌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바로 축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도발 의지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국의 당설 5위잖아요. 류인산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어젯밤에 김정은과 회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네, 어제 오후에 이제 류인산 상무위원이 이제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이제 많이 전해졌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류인산 상무위원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일단 최영애 노동당 비서를 만나는 걸로 먼저 알려졌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중앙통신 그리고 중국의 신화통신 이 두 나라의 공식 매체들의 이제 보도가 어젯밤 늦게 이제 쏟아져 나왔었는데 류인산 상무위원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젯밤 늦게 회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언론들 특히 이제 북한 언론도 이 유인산 상무위원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봤는데요. 일단 유인산 상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매우 이롭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동을 했던 그 북핵 6자 회담이 현재 7년째 현재 그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네. 이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 이러한 그 중국의 기존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류인산 그 상무위원의 개인적인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서열 5위로서 국가 정책을 갖다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조직력이 있고 또 영도력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한 걸로 봐서는 이번에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중국의 서열 5위가 방문을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그 북한이라는 나라의 당 체제 국가인 이런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아주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말들을 내놨는데 북한은 그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그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매우 그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정세가 좀 불안정할 경우에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하려는 자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외부 환경, 국제적인 정세를 평화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데는 중국이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을 향해서 본인들은 그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외부에서 특히 중국이 도와주고 외부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한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그 도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러한 그 정상들의 의지가 표현된 데 대한 화답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무력 도발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평화적인 의지를 내놓은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잠시 후 있을 열병식에서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지 지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에 뭐 평양의 날씨가 좀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예보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열병식이나 야외 공연 행사 등에는 차질이 없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북한의 일기예보를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그 평양의 날씨는 좀 구름이 많이 끼고 네.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걸로 현재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 그 최저 기온은 15도 정도이고 강수 확률은 20% 정도로 지금 현재 예보를 하고 있는데 북한 쪽으로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열병식에 하이라이트가 될 걸로 예상을 했던 부분은 에어쇼 부분이거든요. 네. 북한이 자랑하는 공군력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공군에 대한 항공 및 반항공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많은 부대를 시찰을 하고 북한의 공군에 대한 애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능력 가운데 무력 가운데 공군력을 에어쇼를 통해서 오늘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도 날씨 기상 상태에 따라서는 에어쇼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정도 어느 정도 계획의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은 북한이 오늘 그 열병식을 통해서 어떤 최신 무기를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북한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장거리 로켓 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차질이 빚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북한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장거리 로켓 가운데 가장 그 최신형 무기는 지난 2012년 태양절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만 했던 그 KN-58 이 네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KN-58의 개량형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그 추측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 그 5월 초에 당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동해 현장에 가서 지휘를 했던 사안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당수에 사출 시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수면 밖으로 쏘아 올리는 그 장면은 성공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 SLBM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것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무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현재까지 그 산팔로스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그 단체에서 확인한 바로는 북한이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도 굉장히 많은 수를 갖다가 미림 비행장에 현재 준비를 시켜놓은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남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북한의 무기 중에 하나인 무인 항공기 드론도 오늘 열병식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북한의 그 행사에서 이제 주석단에 누가 앉을지 또 김정은과 가까운 자리에는 누가 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그 북한 행사에서는 그 주석단의 서열에 따라서 김정은에 가까운 데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권력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외신을 비롯한 이제 국내 언론들도 주석단이 어떤 그 지형으로 정치 지형이 자리가 배치가 되느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이 아무래도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행사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이런 축하 행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당 위주로 이제 그 자리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에는 이제 과거에는 군부, 그러니까 좌측에는 군부, 오른쪽에는 노동당 간부 또는 이제 행정 내각 간부들이 이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그 자리 배치는 노동당 서열 위주로 자리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 이외에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노동당 비서, 최태복, 강석주, 김기남 이런 그 당 비서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크게 변화는 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북한이 지난 4년 동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많은 그 숙청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어떤 그 경쟁자나 여러 사람들을 솎아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변화는 없다는 것이 이제 많은 추측이지만, 하지만 또 그 돌발적인 또는 그 북한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김정은 주변에 굉장히 또 의외의 인물이 다가갔을 가능성이 있고, 류인산 그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느냐도 굉장히 관심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그 주요 외빈 가운데는 가장 그 고위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류인산 상무위원을 김정은이 자신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놓고 이러한 북한의 열병식 행사를 관람하는 것도 이전 그 9월 3일 날 있었던 최용해 그 노동당 비서가 천안문 광장에서 당시에 있었던 자리에 배치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잠시 여기서 조선중앙TV를 좀 연결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일성과 관련된 기록 영화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체제 정통성을 또 부각하기 위한 그런 방송이 아닌가 보는데, 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백두산 천지의 그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백두혈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대를 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러한 그 체제는 결국은 이 노동당이라는 북한의 조직을 통해서 체제 권력 자체가 구축이 됐습니다. 네.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1945년도에 당시에 일단 그 북한에서 있었던 오도 대표자회 당시에 가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 연설이 계기가 북조선 분국에서의 연설이 어떤 노동당 창건의 계기가 됐었다, 출발이 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네. 그러한 그 백두혈통의 출발점은 이 노동당 행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백두산에 직접 올라서 이런 그 둘러보는 장면이 최근에 공개가 됐고, 김일성 주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을 무대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물론 논란이 있지만 출생지가 백두산 밀령이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백두혈통의 배경이 됐던 노동당의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저처럼 그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백두혈통과 네. 백두산의 모습을 좀 관련 지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김정은이 이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주요 행사, 그러니까 민족 최대 명절로 따지면 물론 이제 태양절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이제 광명성절을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세 번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노동당 창건일인데, 이러한 그 창건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북한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이제 김정일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일 같은 경우, 네네. 생일 같은 경우, 이런 모든 그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직접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참배 행사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가 이러한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를 잇는 피를 이어가는 하나의 백두혈통의 적자라는 부분을 북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러한 중요한 행사라면은 예상대로 반드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걸로 봤고, 네네. 예상대로 참배를 했다 해서 지금 북한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네. 김정은은 뭐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창건일을 계기로 그 북중 관계 정상화가 아무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네, 현재 그 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봐도 그렇고, 류인산 상무위원을 통해서 보낸 친서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은 북한을 더 이상 도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변 국가로 방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서열 5위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실이고요. 중국에 있어서도 서열 1, 2, 3위에 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어제 또 축전까지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보자는 의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사전 정지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상의 어떤 노력과 의지를 보여서 굉장히 구체적인 실무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단추를 꿰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북중 간에는 특히 이제 중국의만큼은 의지가 확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제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런 노력들이 어떤 그 저해를 받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연내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정상회담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국제 무대에서 본인의 위상을 여러 가지 위치를 알리려고는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그동안에 러시아와 있던 전승절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도 예측이 됐었지만 불발이 됐고 아울러서 인도네시아도 물론 반동해를 계기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 했었는데 결국은 또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예정대로 과거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해서 본인 스스로가 국제적으로 특히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북한의 지도자라는 그 위상을 인정받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도 굉장히 시기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만 없다면야 네. 가능하면 빨리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또 행사 장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가영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